멈추세요. 할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사또가 나섰습니다. 관을 열어라. 거울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의 코가 가족 모두를 구한 믿기 어렵 실화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희뿌연 안개처럼 제 주위를 맴돕니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하지만 후각의 기억은 얼마나 지독하게 선명한지를 깨닫게 된 날이었죠. 제 나이 12살,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린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대청마루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흘렀지만 집안을 감싼 공기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늘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선 늘 햇살에 잘 마른 빨래 냄새와 은은한 난초향이 났습니다. 그건 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냄새였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코가 유별나게 예민했습니다. 남들이 못 맡는 냄새를 맡는 건 제겐 흔한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몇 시간 전이면 흙먼지가 부풀어 오르는 냄새를 맡았고,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실 땐 간장 다리는 냄새와 마늘 빻는 냄새를 구분해 메뉴를 마치곤 했죠. 식구들은 그저 신기하다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많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와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 능력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제 능력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죠. 우리 강아지는 세상의 소리를 쿨어 듣는구나. 그 또한 하늘이 주신 귀한 재능이니 허투루 쓰지 말거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보였습니다.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뒤뜰에 장독대를 닦고 있었는데, 올해 매실은 참 잘 익었구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갑자기 위중한 병으로 쓰러져 하룻밤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의원은 노안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심정질환했습니다.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정정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셨고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드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집안은 온통 곡소리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어른들은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슬펐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제 코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신이 없어서 슬픔 때문에 냄새를 잘못 맡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짙게 깔린 향냄새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향냄새의 무거운 장막을 뚫고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가 제 코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분명 피냄새였습니다. 막 베인 상처에서 흐르는 비릿하고 철분 냄새 섞인 신선한 피냄새. 장례식장에서 흔히 맡는 죽음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담긴 생생한 피의 향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약초 냄새였습니다. 쓰지만 그 안에 희미한 단내가 섞여 있고 흙과 물이끼 향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냄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냄새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처음엔 누군가 손을 베었거나 약재를 다루는 조문객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집안 전체에, 특히 할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방 주변에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이 냄새를 못 맡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슬픔과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전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향냄새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두 개의 이질적인 냄새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그저 슬픔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이기를.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병풍 뒤에 고요히 누워 계셨고 얼굴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전 냄새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냄새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 요와 이불 근처에서 가장 짙게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피냄새와 약초 냄새, 그 두 가지 냄새가 한 쌍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 정체 모를 약초 냄새는 또 뭘까요? 의원이 처방한 약이라면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누구도 이 냄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세상의 소리를 코로 듣는구나. 허투루 쓰지 말거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코가 제 온몸의 감각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고.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이 향냄새 뒤에 가려져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방을 나와 비틀거리며 마루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고작 12살짜리 아이의 코를 믿어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장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이시니 혹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 다시 한번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냄새와 정체 모를 약초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제 의심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큰아버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됐다, 그만하거라. 큰아버지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나이가 어려 뭘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다. 네가 맡았다는 그 냄새도 그런 과정의 일부거나 그저 네 상상일 뿐이야. 어른들이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더는 헛소리로 일을 만들지 마라. 네 아비에게 말해서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구나.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저는 그저 슬픔에 못 이겨 헛소리를 하는 철부지일 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오가는 조문객들, 슬피 우는 어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은 향냄새 속에서 저 혼자만 외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숙모였습니다. 숙모는 본래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먼 친척벌 되는 집안에서 시집온 분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할머니와는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끔 숙모의 행실에 대해 혀를 차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숙모는 다른 가족들처럼 슬퍼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손짓은 연극처럼 과장됐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땐 무표정하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숙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 그녀의 곁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감돌던 그 기묘한 약초 냄새가 숙모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옅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제 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전 숙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을 맞는 자리를 잠시 피해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숙모는 주위를 살핀 후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꾸러미를 푸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꾸러미 안에서 나온 것은 시든 풀 몇 줄기. 그리고 그 풀에서 풍기는 냄새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약초 냄새였습니다. 숙모는 그것을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불쏘시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숙모였습니다. 그녀는 왜 할머니를 해치려 했을까? 저 약초는 대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저 약초가 할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간 전 정말 미친 아이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발인. 할머니의 관은 땅에 묻힐 겁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할머니는 관 속에서 산채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멍하니 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무슨 냄새 말이냐? 향냄새 말고 다른 거라도 난다는 거니? 네, 피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상한 풀냄새도요. 향냄새에 섞여서 잘 안 느껴지지만 분명히 나요. 이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몰라요. 제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을 황급히 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얘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네가 헛것을 느끼는 게야. 어서 정신 차리고 조용히 있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경황이 없는 것이었죠. 저는 낙담한 채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가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머니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감히 죽음을 두고 장난을 쳐? 당장 네 방에 들어가 근신하고 있어. 다시는 그따위 소리 입 밖에 내지 마. 아버지의 불호령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저는 그저 철없는 아이, 장례식의 엄숙한 분위기를 망치는 골칫덩이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사랑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는 정말 나만의 망상인 걸까? 슬픔이 너무 커서 헛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맴도는 그 비릿하고 쓴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제 주장을 뒷받침하듯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발인을 준비하는 집안은 더욱 무겁고 부산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숙모를 고발해봤자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워버린 약초 해제가 남아있을 리 없었고 그녀의 옷에 밴 희미한 냄새는 증거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증거는 오직 제 코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여가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정들이 할머니의 관을 어깨에 메었고 어이 어이 하는 상여꾼들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관 뒤를 따르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 역시 넋이 나간 채 그 행렬을 따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대로 장지까지 가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전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나가 상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세요! 멈춰요! 제 외침에 상여꾼들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뒤따르던 가족과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여기서까지 행패를 부려. 어서 비키지 못해. 싫어요. 비킬 수 없어요. 할머니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울음과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이 관을 열어야 해요. 지금 열지 않으면 할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저런 불겸한 놈을 봤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여기저기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와 제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무슨 소란인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관아에 포졸몇을 대동한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 유력 가문인 우리 집의 장례를 살피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황급히 사또에게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사또. 어린 놈이 슬픔에 잠시 넋이 나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훈계하여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또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넋이 나간 게 아닙니다. 이 관 속에 계신 저희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제 말의 주인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의원도 이미 사망을 확인했고 온 가족이 지켜보지 않았느냐? 냄새가 납니다. 저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향내가 아닙니다. 이 향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피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선 날 수 없는 이상한 약초 냄새도 함께 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잠시 죽은 것처럼 만드는 약초임이 틀림없습니다. 제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제 눈빛과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관이를 어지럽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만약 네 말이 거짓이라면 너는 물론이고 네 가문 전체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도 관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네, 제가 만약 거짓을 고했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관을 열어 할머니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라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사또, 저희 할머니는 살아생전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요. 제가 어릴 적 큰 병에 걸렸을 때 할머니께서 밤낮으로 저를 간호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리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 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절박한 외침에 제 목숨까지 걸겠다는 다짐에 그리고 할머니와의 애틋한 사연에 사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숙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 아이의 말에 현혹되시면 아니되옵니다. 저 아이는 원래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던 아이입니다.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려는 것입니다. 숙모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지 모르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반응이 오히려 사또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또는 숙모를 흘기 쳐다본 후 다시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정에 할머니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좋다. 사또의 나직한 한마디에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관을 열어라.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또, 아니되옵니다. 큰아버지가 기겁하며 사또 앞을 막아섰습니다. 입관까지 마친 관을 다시 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조상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아이의 말이 허튼 소리로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비키거라. 사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졸들이 나서서 큰아버지를 옆으로 물리고 상역군들에게 관을 땅에 내려놓으라 명했습니다. 장정들은 마지못해 묵직한 관을 길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숙모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휘청거렸죠. 전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범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관 뚜껑에 박힌 굵은 못을 빼내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끼, 쿵, 끼, 쿵. 망치 소리와 장도리 소리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관을 둘러쌌고 몇몇은 불경한 광경을 차마 못 보겠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못이 뽑히고 장정둘이 관뚜껑의 양쪽을 잡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관으로 향했습니다. 스르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관 속에는 하얀 수의를 입은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영락없이 숨을 거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봐라, 아이의 허튼 소리 때문에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큰아버지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역시 제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내가 정말 틀린 걸까? 할머니를 편히 보내드리지 못하고 이 끔찍한 소동을 벌인 걸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관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손거울을 가져오너라. 포졸이 품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또는 거울을 받아 할머니의 코와 입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거울 표면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사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흐려진다. 나직한 사또의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고 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관 속으로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할머니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들렸습니다. 향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 두근, 두근.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너무나 느리고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심장소리. 그리고 살아, 살아. 할머니의 손끝이 관 안쪽의 비단을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들려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할머니 손톱이 관을 긁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독기운이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관 속 공기가 부족해서 정말 돌아가실 거예요. 어서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제 외침에 정신을 차린 사또가 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오고 부인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모셔라. 가족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뒤늦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큰아버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관 밖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달려온 의원이 할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맥이 잡힙니다. 지극히 미약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가사 상태입니다. 누군가 아주 희귀한 독초를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혼자만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숙모에게로.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또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포박하라. 숙모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에게 이내 제압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집안으로 옮겨졌고 의원의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향냄새에 섞여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의원은 응급처치를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로 관 속에서 질식해 돌아가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가사 상태에 빠뜨린 독은 해잠초라는 희귀한 약초와 보고독을 정교하게 배합한 것이었습니다. 해잠초가 맥박과 호흡을 극도로 억제해 죽은 것처럼 만들고 보고독이 그 효과를 길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서서히 풀리는데 범인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땅에 묻힌 뒤에 깨어나게 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맡았던 피냄새는 할머니께서 독약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작은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경황이 없어 놓쳤던 작은 흔적을 제 코만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사또의 죽음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숙모의 방을 수색하자 미처 다 태우지 못한 해잠초 잔해와 보고독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약병이 나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는 범행의 대가로 받은 듯한 은자와 값비싼 장신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숙모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숙모는 오래전부터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몰락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가문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과거 궁에서 쫓겨난 의관을 돈으로 매수해 흔적 없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것이 바로 해잠초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저와 달리 숙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어른들의 충격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동시에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네 말을 믿어주지 못하고 호통만 쳤으니 이 아비를 용서해라. 어른이라는 자가 아이의 말 한마디 귀담아 듣지 못했구나. 내가 네 할머니를 죽일 뻔했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무사하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를 찾으셨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강아지,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 코가 우리 모두를 살린 게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할머니의 품에서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햇살 냄새와 난초 향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숙모는 관하로 압송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였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제 공을 높이 치하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의원과 사또는 제 남다른 후각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그 재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믿어주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닌 가문을 구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사랑하는 한 명의 손자였을 뿐입니다. 그 끔찍했던 장례식 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진실이라 믿는 향기로운 거짓의 연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눈과 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는 마음의 감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제 코를 찔렀던 것은 단순한 향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피워낸 거짓의 냄새였고, 그 거짓의 장막 너머에서 꺼져가던 생명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아이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기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